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8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바로 인간관계의 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주영 회장은 평생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혼자다. 혼자만의 시간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 맞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진짜 외로운 겁니다. 20대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엔 인맥이 곧 자산이라 배웠죠. 하지만 40대, 50대를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있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요. 그런데 이게 외로움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성숙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걸요.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친구 5가지 유형과 혼자가 더 나은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지 정확히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인생 후반전을 훨씬 가볍고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관계 하나가 100개의 피상적인 인연보다 강력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착각을 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인생이 풍요롭다고요. SNS에 좋아요가 많으면 인기가 많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면 성공한 거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걸요. 20살 때는 친구가 100명이어도 좋았습니다. 다 만나고 다 어울리고 밤새도록 떠들어도 다음날 멀쩡했으니까요. 30살에는 인맥을 쌓는다고 명함을 주고받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네트워크가 기회를 만든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서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체력도 줄고 시간도 부족해지고 정서적 여유도 제한됩니다. 예전엔 밤새 술 마시고 떠들어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이젠 저녁 한번 약속 잡으면 사흘은 피곤합니다. 주말에 친구 만나고 나면 월요일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칩니다. 의미 없는 대화, 형식적인 웃음, 겉도는 친밀감 같은 것들이 이제는 너무 버겁습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가 주는 공허함을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말이죠.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다면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외로움이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다고 하고, 주말에 집에 있으면 친구가 없나 봐 하고, 혼자 영화 보면 외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을 때, 내 말을 듣는 척만 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를 판단하는 시선 속에서 조심스럽게 말할 때, 그때가 진짜 외롭습니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게 훨씬 평온합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게 더 행복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음악을 듣는 게 더 위로가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혼자서도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시작은 언제나 혼자입니다. 주변의 잡음을 끄고 내 안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방향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내 확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는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함께 있어서 든든한 사람,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나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내가 실패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곁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소모하는 사람을 멀리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나를 판단하는 시선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많은 것을 놓아야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말이죠.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남기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잘 사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하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빼기의 시간입니다. 덜어낼수록 삶은 가볍고 명확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친구 5가지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특징들이 주변 사람에게서 보인다면 진지하게 관계를 재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면 처음엔 동정심이 생깁니다. 힘들구나, 도와줘야겠다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세상 탓, 회사 탓, 사람 탓만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더워서 짜증나고 날씨가 나쁘면 우울해서 싫다고 합니다. 승진하면 일이 늘어서 싫고 승진 못하면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당신이 아무리 조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하면 그건 안 되라고 합니다. 저렇게 해보는 건? 이라고 하면 그것도 안 통해라고 합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평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당신까지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이런 관계는 독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마치 에너지 흡혈귀처럼 말이죠. 두 번째,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승진했다고 하면, 그래, 근데 연봉은 얼마나 올랐어? 요즘 물가 비싼데 그 정도로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새 차를 샀다고 하면, 요즘 차가 비싸던데 할부야? 유지비 많이 나오지 않아? 라고 되묻습니다. 당신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돈 많네. 나는 언제 그런 여행 가보나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론 친구지만 속마음은 경쟁자입니다. 진심을 나눌 수 없고 함께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 실패하면 어쩌려고?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도전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게 싫은 겁니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책임 없이 부탁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그런데 말이야,로 시작하는 대화는 90% 부탁입니다. 돈을 빌려달라, 소개를 시켜달라, 일을 도와달라, 추천서를 써달라. 하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화하면 바쁘다고 하고 도움을 청하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처음엔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생각하지만 점점 지쳐갑니다.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부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수단으로 본다는 걸요. 이런 관계는 빨리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잘 될 때 묘하게 불편해합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표정은 어둡습니다. 운이 좋았네. 너만 잘 되네. 나도 그럴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라는 말을 돌려서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무시하고 운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빛날 때 함께 박수 쳐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의 적입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큰 꿈을 이야기합니다. 창업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공부하겠다, 이직하겠다. 하지만 실천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말을 했고 재작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안 합니다.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당신도 그렇게 됩니다. 꿈만 꾸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되죠. 주변 사람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점점 게을러집니다. 발전을 가로막고 현실 감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나도 언젠가는 할 거야라는 말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서서히 망칩니다. 나쁜 관계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정신 건강까지 해칩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자존감을 낮추고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뒤처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서 혼자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혼밥, 혼술, 혼영이라는 말 자체가 특별한 현상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을 정리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야 얻는 장점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첫째,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살 수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집니다. 주말에 쉬고 싶으면 쉬면 됩니다. 왜 집에만 있어? 나와서 놀자는 말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시간을 쓰지 않으니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취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하루에 2~3시간씩 의미 없는 만남에 쓰던 시간을 모으면 한 달에 수십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 한 달에 몇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커리어가 발전합니다. 셋째, 감정 소모 없이 안정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교하거나 질투받지도 않습니다. 내 감정은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을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짜증이나 불평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판단력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높아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도 혼자, 성공도 결국 스스로 만든다. 현대그룹을 일군 그도 혼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심지어 모두가 말렸을 때 그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의 시간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주영 회장뿐만 아닙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성숙을 위한 공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내 확신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SNS는 끊임없이 남들의 삶을 보여주고 뉴스는 불안을 자극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조언합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요 속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시간 말이죠.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남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립입니다.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자립은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있는 건 선택이지만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거라면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마음속이 텅 빈 느낌이라면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수백 명이 모인 파티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더 깊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삶에 적용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핸드폰 메모장에 써도 좋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연락이 오면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이름을 적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작업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닙니다. 당신 혼자만 보는 목록입니다. 솔직하게 적으세요. 다음으로 필요한 관계와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세요. 모든 관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힘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반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다음 행동이 쉬워집니다. 이제 거리두기를 시작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간 비율 줄이기입니다. 한 달에 2번 만났다면 한 번으로 줄이세요. 매일 연락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급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두 번째 단계는 깊은 이야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만나더라도 가벼운 대화만 나누세요. 더 이상 당신의 고민이나 계획을 공유하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는 완전한 정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억지로 만날 필요도 없고 연락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동안 당신은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취미를 만드세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30분 걷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자신감 있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배우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기분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유로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 꿈, 성장 같은 것들 말이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기엔 당신의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세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멀리해야 할 친구, 5가지 유형과 혼자가 더 나은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내면을 돌아보고 방향을 잡고 힘을 키웁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듯이 위대한 시작은 언제나 혼자입니다. 혼자서 꿈을 꾸고,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의 시간이 결국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관계를 재정비하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 목록을 만들고 필요한 관계와 불필요한 관계를 구분하고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시간을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책을 읽고 운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불필요한 약속, 의미 없는 모임들을 하나씩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건강한 관계, 평온한 마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 말이죠. 인생 후반전은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버릴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세요.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세요.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